네, 이번 시간에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발전시켜서 나만의 프롬프트를 만드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프롬프트 베이스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한번 들어가 볼까요? 프롬프트베이스.com. 자, 이런 사이트예요. 프롬프트베이스.com. 자, 그러면 이제 AI 프롬프트 마켓플레이스, 그래서 프롬프트를 사고 파는 영역인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 이제 랭킹을 볼 수가 있죠. 최근 지브리 사건이라고 해야 될까요? 지브리 이후에도 또 어떤 키링 이렇게 만들거나, 혹은 다양한 영상을 만들거나, 어그러뜨린 영상을 만들거나, 아니면 이제 사람과 사람이 이제 인어가 되거나 이런 것들 있죠. 그런 데다 사용하는 프롬프트들이 있거든요. 거기가 보통 이런 데서 나옵니다. 1등을 한번 보겠습니다. 1등을 딱 보게 되면, 이게 있어요. 자,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이거 사실래요? 이게 뭐냐면, 이 어떤 질문을 딱 했을 때,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런 내용이. 이런 그림이 나온다고요. 그런데 공개를 안 하고, $5 내면 팝니다. 인 거죠. $5를 내고 사야 되는 사람들, 아마 대부분은 사지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거를 돈을 내고 살 수도 있겠죠. 왜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 그림을 해서 이제 색칠 공부나 이런 거, 그런 걸 만든 책자를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이번 겨울에 산타가 아니고 약간 펭귄이 나오는 형태로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몇 시간 동안 프롬프트 써가지고 이거 만드는 것보다 그냥 $5 내고 7,500원 내고 가져와서 이거 대신에 산타라는 단어를 펭귄으로 바꾸게 되면 내가 필요로 하는 데이터나 이미지를 빠르게 뽑아낼 수 있겠죠. 프롬프트 제작 효율화라는 관점을 제가 얘기를 해볼 건데, 우리가 챗GPT를 쓰다 보면 우리만의 필요로 하는 프롬프트를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만의 프롬프트를 딱 찾았을 때 그것을 우와 신기하다 이 관점으로 가지 마시고 여러분들만의 프롬프트를 차곡차곡 쌓아 나가는 것들, 그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지 잘 생각을 해보면 인공지능 기술은 계속 발전할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 시점이 여러분들이 듣는 시점이 언제일지 몰라요. 하지만 지금보다 여러분들이 듣는 시점이 AI 기술이 더 발전할 거예요. AI 기술이 아무리 발전하더라도 절대 변하지 않는 것들 하나가 바로 질문을 통해서 AI에게 명령을 내리겠죠. 물론 시간이 조금 더 지나서 뉴럴 링크 같은 것들이 활성화되면 내 머릿속의 생각만으로 AI한테 지시를 내릴 수도 있겠지만 일단 AI 기술이 발전하면 할수록 질문만 잘 만들어놔도 자연스럽게 그 질문이 굉장히 강력해지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래서 AI 기술이 계속 발전할 때 그 기술을 따라다니는 형태가 아니고 미리 미래로 가서 그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방법은 나만의 프롬프트를 만들어 놓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나만의 프롬프트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수업 자료에 5번 들어가 보시면 엑셀 있죠? 자, 우측에 엑셀 놔두시고 좌측에 챗 GPT를 놔두십니다. 자, 그런 다음에 챗 GPT에서 우리가 하나씩 내용들을 사용을 해보죠. 일단은요, 바로 한번 써볼게요. 표 만들기 상장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 파란색 영역이 있죠? 이 파란색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나서 복사를 하고 붙여넣은 다음에 이미지를 제거해 줍니다. 이미지를 제거하지 않으면 이미지를 해석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 있어요. 이렇게 질문했더니 기업의 활기찬 문화에 앞장선 신입사원의 수요 블라블라 하는데 표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아마 여러분들 다 표가 나올 거예요. 왜?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텍스트에서 텍스트를 만들어낸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얘는 표를 만들어줘요. 왜? 얘 때문에. 표를 만들 땐 반드시 이 프롬프트를 쓰셔야 됩니다. 이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챗GPT와 같은 AI 서비스를 쓰다 보면 프롬프트를 찾게 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와 신기하다로 끝내는 게 아니고 이 프롬프트를 잘 저장해 놨다가 엑셀로 연결을 해서 혹은 다른 형식 구조상으로 연결을 해서 여러분들만이 사용할 수 있는 프롬프트를 쌓아 나가시라는 거죠. 자, 이해가 잘 안 되시나요?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있는 신입사원을 지웁니다. 신입사원을 경력사원으로 바꿔볼게요.
자동화 연구소에서 비용코 자동화연구소 지우고 GSC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의 마음 지우고 존경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고 나서 여기 있는 파란색을 다시 복사해서 붙여서 질문을 해보는 거죠. 자,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아까는 비용코 자동화 연구소에 있는 신입사원에게 주는 상장이 나왔지만 지금은 보시다시피 GSC에서 직원들 중에 경력사원에게 주는 상장 이름이 나오죠. 자, 이런 것들을 바로 프롬프트 제작 효율화라고 제가 명명을 했습니다. 왜냐면 수업을 계속 하다 보니까 결국은 휘발되지 않는 지식을 전달 드려야 되는데 이게 AI 시대에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일까를 고민해 보면 결국 나만의 프롬프트를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 방식은 정말 강력해요. 실제로 현업 사례들 중에 약 10%에서 15%는 이런 걸로 나옵니다. 자, 근데 이 생각하실 수 있어요? 나는 상장 만들 일 없는데. 여러분, 상장 만드는 건 예시일 뿐이에요. 그럼 좀 더 실제 사례로 접근 한번 해볼까요? 자, 2번을 보겠습니다. 한 팀장님이 있습니다. 이 회사의 팀장님은 5명의 팀원을 데리고 있었어요. 이 회사는 다면평가를 하는 회사입니다. 자, 다면평가라는 게 뭐냐면 내가 있으면 상사도 나를 평가하고 부하도 나를 평가하고 자주 연락하는 동료도 나를 평가합니다. 그 회사 생활을 굉장히 이제 스마트하게 하면서도 상대방의 기분까지 배려하면서 해야 되는 최근에 이제 가장 많은 또 기업에서 활용하고 있는 평가, HR 평가 방식이죠. 자, 이 다면평가를 하는 이 회사의 한 팀장님의 이야기입니다. 5명의 팀원을 데리고 있는 이 팀장님은 분기에 한 번씩 이 직원들에 대한 평가서를 만들어줘야 돼요. 비용커라는 직원이 있으면 업무 내용이 이거고 평가 이거예요. 업무 내용이 이거고 평가 이거예요. 업무 내용이 이거고 평가 이거예요. 이거 자체를 정리를 해가지고 던지면 돼요. 자, 그럼 팀장님 입장에서는 비용커라는 직원에 대해서 업무 내용 평가는 미리 정리를 잘 해놓거든요. 일반적으로 리더분들은 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감정적 평가가 되기 때문에 리더십 문제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항상 일반적으로 정리를 해놓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5년 동안 리더십 교육도 연결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잘 알고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볼게요. 이걸 그대로 던졌다고 해볼게요. 팀장님 입장에서 편하겠죠. 근데 비용코라는 직원 입장에서는 성의가 없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던지게 되면 평가 보복을 당할 수 있다는 거죠. 이 평가 보복이라는 단어도 그 팀장님이 직접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방식을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자, 파란색 복사해서 붙여놓고 이미지 제거한 다음에 질문을 던집니다. 그랬더니 비용코라는 직원에 대한 업무 평가서가 나옵니다. 나오죠. 자, 지금부터 영상을 잠깐 멈추시고 여러분들은 이걸 해보세요. 질문과 대답을 체크해서 할루시네이션, 환각 효과가 있는지를 체크해보세요. 아마 없을 겁니다. 왜냐? 애초에 질문에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뉘앙스랑 형태만 바꿔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강력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다시 한번 볼까요? 비용코라는 거 지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름을 적어보세요. 코스포 지우고요. 여러분들 회사명 적어보세요. 구매 지우고 판매라고 바꿔보시고요. 예산 지우고 홍보비라고 넣어보세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내용들이 나와 있을 때 이 파란색 영역을 복사를 해서 다시 집어 던지는 거죠. 그런데 그대로 이어서 질문하는 이유가 있어요. 뉴챗을 누르게 되면 이 뉘앙스 자체가 다 변경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이걸 인컨텍스트 러닝이라고 하는데 가능하면 이런 양식을 유지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그대로 질문을 이어 던지는 게 좋습니다. 자, 아까는 분명 비용코라는 직원에 대한 업무 피드백이었어요. 코스포 대상이었죠. 이번에는 김우현이라는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데 GSC 대상 교육 설계가 나옵니다. 내용들 또한 비교해 보시면 할루시네이션은 없다는 거죠. 제가 이때를 기억이 되게 많이 나는 게 이 발표를 했을 때 40명의 팀장님들이 막 우레와 같은 박수를 치셨어요. 별로 공감이 안 가실 수도 있겠지만 그분들은 그게 중요했죠. 왜냐? 누군가는 5명의 팀원이 있지만 누군가는 20명의 팀원이 있는 제조업 회사였거든요. 이분 입장에서 얼마나 빛 같은 방식이겠습니까? 그래서
이 실습에서 중요한 건 여러분들만의 프롬프트를 제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프롬프트 한번 만드는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GSC 적으시고 30 적으시고 정량리 적으시고 기본이라고 한번 적어볼게요. 그리고 A3부터 AD를 드래그해서 셀 서식에 자동 주벽군 셀 병합을 해서 병합을 해주세요. 자, 그리고 4번 라인은 제가 여러분들 보기 편하시라고 해볼게요. 자, 컨캐네이트라는 엑셀 문법을 쓰면 이런 식으로 4가지 데이터나 5가지 데이터든 상관없이 관련된 내용들을 이렇게 결합을 할 수가 있죠. 4번 라인은 여러분들 3번 라인에 들어가는 거 제가 적은 겁니다. 여러분 3번만 하시면 돼요. 이렇게 4가지만 결합을 하면 GSC 40, 종각, 심화 이렇게 하면 바뀌죠. 이런 것처럼 텍스트를 넣을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끝내지 마시고 사이사이에 쉼표를 통해서 넣는 거죠. GS에서 주관하는 교육의 대상 인원은 40명이고 장소는 종각 근처 교육장이다. 생성형 A.I 교육의 심화 영역으로 진행된다.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문장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한번 영상을 잠깐 멈추고 적어보세요. 엑셀 잘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렵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나만의 프롬프트를 만드는 관점에선 굉장히 강력한 방식이죠.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으면 이것을 그냥 쓰지 마시고 줄바꿈을 해보는 거예요. 자, 줄바꾸면은 그러니까 이게 보시면 텍스트가 쭉 나와 있죠. 이거 AI가 알아볼까요? 짧은 건 알아보죠. 근데 기본 프롬프트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렇게 일렬로 설정되어 있는 텍스트는 알아보기가 어려워해요, AI가. 그래서 한 10,000자까지 넘어가면 이거 거의 인식을 못합니다. 구조화가 필요해요. 예를 들어 GS에서 주관하는 교육의 Alt-Enter. 대상에는 몇 명이고 장소는 근처 교육장이다. 이런 식으로 구조를 바꿀 수 있다는 거죠. Alt-Enter를 누르면 들여쓰기, 줄바꿈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GSC를 글로벌 소프트웨어 캠퍼스라고 하고 40을 100명으로 하고 회현으로 하고 기본이라고 하면 관련된 내용으로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 만들어 놓은 문장이 아까 보셨던 이런 영역에서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실전 프롬프트를 한번 볼까요? 여기에 들어오게 되시면 김우영 강사가 운영하고 있는 제안서 영역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제가 뭔가를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실전에서 쓰고 있는 프롬프트를 한번 보여드릴 건데 지금 보시면 굉장히 많은 제안서들이 있죠. 아마 여러분 보고 계실 때도 좀 바뀔 수 있는데 저는 이제 노코보트부터 이제 머신러닝까지 굉장히 다양한 영역의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자, 제 입장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자, 기업에서 교육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럼 커리큘럼을 달래요. 그러면 커리큘럼을 딱 주면 좋은데 생각보다 쉽지가 않은 게 커리큘럼은 엄청 많으니까 제가 쉽게 만들 수 있지만 이것을 기반으로 이런 한 페이지 요약 이런 것이 꽤나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는 거죠. 이게 시간이 왜 많이 걸리는지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5일짜리 교육을 3, 4줄로 표현한다. 쉽지 않아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과거에 교육 담당자였기 때문에 보통 어떤 교육을 하려고 하면 한 업체한테만 요청하는 게 아니고 한 6개 정도 되는 업체한테 요청을 해요. 그러면 6개 되는 업체가 내용들을 쭉 보내오죠. 한 업체당 60페이지짜리 제안서를 보내옵니다. 그럼 6개면 360개죠. 360개. 360페이지를 제가 하루 만에 검토한다?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당시에 이런 제안서를 6개를 받으면 여기에 집중해야죠. 여기에 집중하고 여기에 집중해서 일단은 이 커리큘럼이 어떤 대상과 내용을 목표로 하고 있는지를 먼저 본 다음에 이거 좀 괜찮겠는데 하면 그때서야 커리큘럼을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커리큘럼이 아무리 좋더라도 이것에서
고객의 관심을 끌지 못하면 이제는 의미가 없어진다는 건 저는 너무나도 잘 알 겁니다. 커리큘럼 짜는데 한 15분 걸리면 이거 한 3, 40분 걸리는 거죠. 근데 요즘은 여기에 시간을 많이 줄였어요. 이유는 3번 커리큘럼 볼게요. 파란색 복사해서 붙여넣고 실행합니다. 그럼 보시다시피 엄청나죠? 엄청 길어요. 보세요. 커리큘럼 땡. 그리고 관련된 내용들이 쭉 나오고 위에 커리큘럼 기반으로 뭘 해줘 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거죠. 저의 목표가 이거니까요. 그리고 밑에 퓨샷으로 제가 지금까지 썼던 가장 완벽한 예시를 제공해 줍니다. 그러면 결과가 이렇게 깔끔하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기반으로 조금 업데이트하면 되는데 저보다 되게 잘 쓰더라고요. 그럼 무슨 얘기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새로운 커리큘럼이 있어요. 새로운 커리큘럼을 싹 복사해서 검정색, 초록색을 넘기고 바꿨어요. 그런 다음에 다시 커리큘럼을 복사해서 파란색 커리큘럼을 복사해서 질문을 던지게 되면 이번에는 아까와 달리 DX 시대의 데이터의 의미에 대한 관련된 내용 커리큘럼이 들어가고 그걸 기반으로 교육 내용, 교육 목표, 교육 대상이 나오겠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주목하셔야 될 것은 텍스트가 구조화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2번에서 팀원 피드백을 위한 초안 제작했을 때 얘 복사해서 그냥 던지면 이런 식으로 일렬로 나오니까 우리 눈으로 보기 어려워요. 이게 길어지면 AI도 못 알아본다고요. 그런데 이때 Alt 엔터 보세요. 뭐뭐뭐라는 직원의 동료에게 피드백 문서를 만들려고 합니다. Alt 엔터, Alt 엔터. 해당 직원의 업무를 평가에 나눠본다면 Alt 엔터, Alt 엔터. 첫 번째 Alt 엔터, 두 번째 Alt 엔터, 세 번째 또 Alt 엔터 입니다. 이 내용을 기반으로 뭐 해줘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 한번 해볼 건데 사실 바꾼 내용은 없어요. 구조만 바꿨단 말이에요. 근데 구조를 바꿨을 때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얘가 맞나요? 아니면 얘가 맞나요? 똑같은 내용이지만 구조가 다르죠. 텍스트가 길어지면 이 구조화 해놓지 않으면 AI도 못 알아듣는다는 거죠. 그래서 구조화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한번 해본 거죠. 자, 여기까지 되셨으면 사실은 컨캐네이트가 중요하지 않아요. 4번 한번 볼까요? 표 형태 예시집니다. 이건 이제 국가 이러닝 같은 거 만들 때 모듈을 해서 학습자 레벨을 다 정해줘야 돼요. 이거 40 모듈이면 진짜 힘들거든요. 근데 요즘 이것도 시간 많이 줄여요. 왜냐? 예시 가장 완벽한 문서 하나 넣습니다. 예시 2 가장 완벽한 문서 또 넣습니다. 예시 3 가장 완벽한 문서 또 넣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작 요청을 해서 레벨 4, 3, 2를 이렇게 넣게 되면은 이걸 알아서 제작을 해주는 패턴을 볼 수 있죠. 퓨샷이죠, 결국. 한번 해볼까요? 예시 1번부터 마지막까지 내용 복사해서 붙여넣고 이미지 제거한 다음에 질문 던지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영상 안에서 제한된 시간 안에 최대한 많은 정보를 지금 제가 드리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오프라인에서 수업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영상 멈추시고 따라해 보시면 좋습니다. 자, 예시 1, 예시 2, 예시 3 했더니 깔끔하게 레벨 4, 3, 1 나오는 거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패턴화 될 수 있는 게 엄청나게 많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앞으로 AI 기술은 계속 발전할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기반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들이 점점 늘어나게 될 건데 그때마다 그것을 기술 트렌드를 따라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내가 필요로 하는 프롬프트를 만들어 놓겠다는 거죠. 여러분 시간이 지나서 할루시네이션에 어느 정도 정복이 됐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쓰고 있는 프롬프트가 정말 강력해지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만의 프롬프트를 만들어내는 건데 컨캐네이트라는 문법은 하나의 예시일 뿐이에요. 이거 말고도 아까와 같은 형태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어떤 구조든 간에 미리 만들어 놓고 쌓아 나가시는 겁니다. 뼈대는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으면 그것을 풍성하게 하는 것 그것을 바로 AI가 해주게 될 거라는 거죠. 근데 그 풍성해지는 정도의 레벨이 점점 더 커지게 될 거예요. 옛날에는 조금밖에 못 풍성해졌다면 점점 더 AI 기능이 발전되면 발전될수록 이 기능이 더 강력해지게 되겠다는 거죠. 이 방식을 활용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미래로 가서 AI 기술이 발전되는 것들을 미리 가셔서 마중을 나가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점점 더 여러분들만의
강력한 AI가 더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시간이 지나더라도 AI 기능이 계속 발전을 하더라도 멈추지 않고 우리가 계속 우리의 역량을 성장시킬 수 있는 프롬프트 제작 효율화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